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구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영상이 아파트 이제 임대 월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담, 아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명의는 제 와이프 명의로 했어요. 한국인 명의로 해도 되고 베트남인 명의로 해도 돼요. 한국인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구매 못하고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은행 대출 당시 은행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이제 따로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요. 근데 이제 와이프 명의로 했기 때문에 와이프 이제 서류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저희는 70%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은 저희가 프로모션 기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장 이자를 내지는 않고 이제 약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도 있었는데 일시불로 지불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더 저렴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쌌어요. 거기 부분이 이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쌌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이제 이자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돈을 베트남에서 이렇게 지불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큰 돈을 한 번에 이제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집문서가 나오거든요. 베트남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집문서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집문서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한 집을 산 지 1년이 된 것 같아요. 약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집문서가 안 나왔어요. 이 집문서 받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하노이 시내를 가다 보면은 아파트의 외벽에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보통 집문서가 아직 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문서가 안 나오는 경우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건설 당시에 설계도가 있을 건데요. 그거대로 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집문서를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회사들의 아파트는 그런 부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매하실 때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찾아갔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 지금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유의하셔야 돼요. 아무 집이나 구매하셨다가 돈 그냥 묶일 수도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뷰예요. 뷰가 좋은 집들은 엄청 비싸요. 베트남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런 숫자들의 집들은 조금 더 싸요. 그런 집들은 거래가 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끼리 거래를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인하고 베트남인하고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아파트에 가시게 되면은 호수라든지 동이라든지 숫자로 표기를 해줄 건데 숫자가 아니라 영어 알파벳이 붙어 있으면은 그 안 좋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보이는 뷰하고 자기 집의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노이에 이게 저렴한 집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외곽 지역에. 그런데 이제 그런 집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하노이에 집을 싸게 구매하신 거를 봤어요. 그 한번 내용을 보니까 뷰를 봤는데 뷰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그 뷰에서 공동묘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다 싼 집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구매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싼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창문을 열고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볼 수 있는 뷰가 공동묘지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싼 거예요. 이름 있는 업체가 지은 집이라면은 그렇게 쌀 수는 없어요. 내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지도 않는다, 해결도 안 된다, 그런 집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저렴한 집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큰 회사가 좋겠죠. 다른 부분으로 이제 커뮤니티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언권이 생기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보통은 의사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조금 저렴한 곳에서는 그런 게 좀 덜 형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가 있어요. 베트남 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보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단지 아파트는 경비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경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고, CCTV가 있고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내가 사는 층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를 가면은 그 단지 자체를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이제 더 비싼 거죠. 그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베트남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